같은 25평 아파트인데 이 동네는 천국이고 저 동네는 지옥입니다. 같은 돈을 주고 산 집인데 왜 이런 천양지차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나이도 들고 자식들도 다 나갔으니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야 할 텐데 도대체 어느 동네로 가야 할까? 평수보다 동네가 더 중요하다는데 노후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는 똑같지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딱 3가지 조건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황금빛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들만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좋은 동네를 결정짓는 7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같은 25평 아파트가 어떤 이에게는 지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지방을 통틀어 60세 이후에 살기 가장 좋은 동네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도 불행의 늪에 빠질 수 있고, 이걸 제대로 알면 작은 집에 살더라도 매일매일이 여행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가슴 아픈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김영수 씨와 72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에 살던 집을 줄여가는 이른바 다운사이징을 결심하셨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45평 아파트를 팔고 두 분 다 똑같이 12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25평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두 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경기도 외곽의 아주 깨끗한 신도시로 이사하셨습니다. 12억 원이면 25평 신축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줄 알았는데 요즘 시세가 만만치 않아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부었죠. 처음 이사한 날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새 아파트라 모든 게 번쩍번쩍했고 단지는 깔끔했으며 관리비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예전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노후의 여유지. 영수 씨는 협조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6개월이 지나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첫째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 오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 중 인사할 이웃이 없었습니다. 단골 가게도 없고 근처 공원에 앉아 있어도 말을 건네줄 친구가 없었습니다. 웅장한 아파트 숲속에서 영수 씨는 철저히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병원이 너무 멀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마련인데 가장 가까운 내과조차 차로 15분을 가야 했습니다. 운전대를 놓기 시작한 영수 씨에게는 지옥 같은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으면 배차 간격이 30분이나 되기 일쑤였고 비라도 오는 날엔 택시를 잡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한번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왕복 택시비로 2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돈보다 더 힘든 건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가야 한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셋째로, 장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큰 마트가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슈퍼는 구멍가게 수준이었고 물건값도 비쌌습니다. 제대로 된 장을 보려면 타지에 사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되니?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앞서니 결국 끼니를 대충 때우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의 고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책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긴 했지만 묘목을 심은 지 얼마 안 돼 그늘이 없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엔 단 10분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은 온통 30대, 40대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뿐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는 차로 30분을 나가야 하는 곳에 있었고 대중교통은 서울 한번 나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자식들도 멀다는 핑계로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1년 만에 손해를 무릅쓰고 집을 팔았습니다. 12억에 산 집을 11억 5천만 원에 급매로 내놓았고 취등록세와 이사 비용까지 합치면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평수는 줄였지만 행복은커녕 극심한 우울증만 얻은 완전히 실패한 다운사이징이었습니다. 반면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순자 씨 역시 45평 집을 팔고 12억 원으로 2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영수 씨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자신이 30년 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딱 500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비록 20년이 넘은 낡은 구축 아파트였지만 순자 씨의 삶은 이사 후 더 풍성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첫째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곁에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저씨가 순자 씨를 알아보고 안부를 묻습니다. 20년 단골 미용실 이모는 어머 순자 씨 이사했다더니 더 젊어졌네 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줍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과는 벤치에 앉아 1시간이고 수다를 떨 수 있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둘째, 단골병원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30년 동안 순자 씨의 혈압과 당뇨를 관리해준 의사 선생님은 그녀의 병력을 자식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약국도 바로 옆이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하나 들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마트가 걸어서 10분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 겸 시장에 나가 신선한 나물과 생선을 조금씩 삽니다. 무거우면 2번에 나눠서 사면 그만입니다. 상인들과 흥정하며 나누는 정겨운 대화는 순자 씨의 하루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순자 씨가 가장 만족하는 것은 바로 집 뒤에 있는 나지막한 산책로입니다. 30분이면 한 바퀴를 도는 이 길은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울창해 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구립복지관은 순자 씨의 제2의 놀이터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요가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닙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저렴하고 균형 잡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며 우리 나이가 딱 좋은 나이야 라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순자 씨의 아파트는 비록 낡았고 새 아파트처럼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은 없지만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걸어서 10분 거리라 자식들이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내가 누리는 세상은 훨씬 넓어졌어요. 이게 진짜 성공한 이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똑같은 12억 원을 들여 똑같은 25평으로 이사했지만 김영수 씨에게는 지옥이었고 이순자 씨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의 크기나 신축 여부가 아니라 바로 동네에 있었습니다. 집의 평수가 아니라 집의 위치와 주변 환경이 우리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좋은 동네의 7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조건은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과 약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1년에 한두 번일지 모르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혈압약, 당뇨약을 받으러 가야 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무릎이 쑤시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무려 38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최소 3번은 병원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대학병원이 아니라 내 증상을 잘 알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동네 내과가 가까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왜 하필 걸어서 10분일까요? 몸이 아플 때는 10분 이상 걷는 것조차 고역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날에도 혹은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진 날에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딱 10분입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이 1km 이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만성질환 관리율이 훨씬 높고 작은 병을 키우지 않아 더 장수하신다고 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 하나, 소화제 하나를 사더라도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걸어서 10분 안에 신선한 재료를 살 수 있는 마트나 시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건강은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서 냉장고에 쟁여두고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사다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져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래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마트가 가까우면 오늘은 채소만, 내일은 고기만 이렇게 나눠서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 가까운 것은 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대형 마트는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계산대에서 바코드만 찍고 돈만 내면 끝이죠. 하지만 시장은 다릅니다. 할머니, 오늘 시금치가 아주 달아요. 덤으로 조금 더 넣었어. 이런 말 한마디가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정이 오가는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을 넘어 정서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걸어서 15분 안에 나무가 우거진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걷기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의 건강에도 필수적이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는 실제로 72세까지 장수했는데 비결은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정확히 집을 나서 2시간 동안 걷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는 노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자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 콘크리트 바닥만 뱅글뱅글 도는 것은 금방 실증이 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다리가 아프면 잠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고 무엇보다 뜨거운 여름 햇볕을 가려줄 울창한 그늘이 있는 공원이 필요합니다. 흙을 밟을 수 있는 산책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노후의 삶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걸어서 20분 안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또래와의 소통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저렴하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요가, 서예,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가면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71세 박경희 씨는 말합니다. 복지관은 내게 제2의 학교예요. 거기 가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같이 밥 먹으면 내가 아직 사회의 일원이라는 활력을 느껴요. 복지관이 없었으면 저는 집에서 TV만 보다가 늙어갔을 거예요. 5번째 조건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입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운전 잘하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75세가 넘으면 면허 갱신이 까다로워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스스로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대중교통마저 불편한 동네에 산다면 당신은 집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어도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서울까지 3분. 최소한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교통망은 노후의 자유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6번째는 비슷한 연령대가 많이 사는 동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뜨는 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 활기차 보이지만 막상 60대 이상이 들어가 살면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층간소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젊은이들의 활기가 누군가에게는 소음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동네는 60대, 70대 주민들이 많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쳐도 눈인사를 나눌 수 있고 삶의 속도가 비슷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동네. 그런 동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조건은 물가가 적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동네라도 외식 한 끼에 2, 3만 원이 훌쩍 넘고 커피 한 잔에 7, 8천 원을 내야 하는 것이라면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전통시장이 있고 동네 골목식당들이 정겨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곳, 큰돈 들이지 않고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동네가 진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자, 이제 이 7가지 조건을 머릿속에 담으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1. 병원과 약국. 2. 마트와 시장. 3. 공원과 산책로. 4. 복지관과 문화센터. 5. 편리한 대중교통. 6. 비슷한 연령대. 7. 적당한 물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보석 같은 동네들이 한국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서울부터 경기도 그리고 지방에 이르기까지 60세 이후에 이사하면 정말 잘 왔다며 무릎을 치게 될 대한민국 최고의 노후 거주지 탑5와 각 지역별 추천 동네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산과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의 2막을 올릴 최고의 무대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이 5곳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와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 여러 세밀한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고른 보석 같은 곳들입니다. 먼저 5위입니다. 바로 강원도의 심장, 춘천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그리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산과 물, 그리고 맑은 공기입니다.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의암호와 소양강이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코끝을 스치는 물 한 개 섞인 서늘하고 맑은 공기는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춘천을 추천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자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병원과 교통이라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죠. 강원대학교 병원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같은 대형 종합병원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응급 상황에서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게다가 경춘선 전철과 ITX 청춘열차를 타면 서울 청량리나 용산까지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합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혹은 서울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은 노년의 외로움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춘천의 물가는 서울에 비해 여유가 있고 막국수나 닭갈비 같은 정겨운 먹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은 매일매일의 산책길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4위는 남쪽 바다의 푸른 기운을 머금은 부산광역시 남구와 해운대구 일대입니다. 노년에 바다를 곁에 두고 산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로망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너무 외진 바닷가는 위험합니다. 부산은 대도시의 편리함과 바다의 낭만을 완벽하게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남구의 대연동이나 용호동 일대는 평지가 많고 이기대 수변공원처럼 바다를 끼고 걷는 환상적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겨울이 따뜻하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관절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혹독한 추위가 없는 부산의 겨울은 노년의 신체 활동을 훨씬 자유롭게 해줍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백화점, 문화예술시설은 삶의 질을 높여주죠. 아침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심의 문화센터에서 취미생활을 즐긴 뒤 저녁에는 싱싱한 해산물로 건강한 식단을 차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부산이 가진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 한구석에 언젠가 퇴직하면 꼭 여기서 살고 싶다고 품어둔 나만의 도시가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후 거주지가 따로 있다면, 혹은 지금 살고 계신 동네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이 길을 준비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위는 계획도시의 정수,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긴 젊은 공무원들이 사는 곳 아니야? 라고 되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세종시는 60대 이상에게 숨겨진 천국 같은 곳입니다. 세종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장애, 배리어 프리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도시 전체에 턱이 거의 없고 평지가 많아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걷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금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물론이고 국립세종수목원과 세종호수공원은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넓은 녹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공공도서관과 복지관 시설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은퇴 후 비로소 배우고 싶었던 그림, 악기, 외국어 공부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최첨단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깨끗한 주거 환경과 안전한 치안은 노후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줍니다. 복잡한 시장통보다는 정돈된 공원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세종시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2위는 오랜 시간 숙성된 편안함이 매력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 동구입니다. 일기 신도시인 이곳들은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나무들이 울창해졌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숲처럼 변했습니다. 분당의 중앙공원과 율동공원, 일산의 오수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곳들의 최대 장점은 성숙함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일산 백병원, 국립암센터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 지척에 있고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동네마다 포진해 있죠.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들의 눈빛이 비슷합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서울 강남이나 종로까지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로 한 번에 연결되는 편리함은 자녀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너무 새 것이라 서먹하지도 너무 낡아 불편하지도 않은 그 적당한 익숙함이 60대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거주 만족도 측면에서도 60대 이상이 가장 이사가고 싶어하고 살기 좋다고 입을 모으는 이곳.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단순히 집값이 비싼 곳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조건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곳이죠. 그곳은 바로 서울특별 시내에서도 자연과 도심이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진 은평구 진관동, 은평 뉴타운과 강동구 고덕동 일대입니다. 많은 분이 노후에는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서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 진관동은 북한산 국립공원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서울이라고 믿기 힘든 청정구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문을 나서면 바로 등산로와 연결되죠. 그러면서도 대형 종합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 3호선을 타면 종로와 강남으로 곧장 연결됩니다. 강동구 고덕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공원과 한강시민공원이 인접해 있어 녹지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현대식상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죠. 서울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복잡한 빌딩 숲이 아닌
푸른 나무와 함께 숨 쉴 수 있는 것. 60대 이후의 삶은 치열함이 아니라 여유여야 하기에 이 지역들은 그 여유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통장의 잔고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노후 준비는 내가 어디서, 누구와, 어떤 공기를 마시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의 풍경이 나를 미소 짓게 하고 슬리퍼를 신고 나가도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이웃이 있으며 몸이 조금 아파도 금방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여러분의 1위 거주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사를 계획하지 않으시더라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들을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러보세요. 가서 시장 국밥도 한 그릇 드셔보시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해보세요. 아, 여기서라면 내 남은 생이 참 향기롭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것.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집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서울이라는 울타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서울의 편리함보다 자연이 주는 위로가 더 간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은 오래전부터 은퇴자들의 로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단순히 산구석에 집을 짓고 사는 고립된 삶이 아닙니다. 요즘의 양평은 전원 생활의 낭만과 도시의 편리함이 아주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특히 양서면이나 용문면 일대는 중앙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한강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를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낮에는 마당의 텃밭을 일구다가도 저녁에 서울에서 친구들과 약속이 잡히면 전철을 타고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곳이죠. 양평에 살면 사람의 감각이 깨어난다고들 합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거실 창문을 통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산수유꽃이 마을을 노랗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계곡 물소리가 밤잠을 달래주며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내 집 앞마당까지 내려앉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은 또 얼마나 포근한지요. 이런 풍경 속에서 살다 보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놓쳤던 나 자신을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창문을 열었을 때 빌딩 숲이 아닌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산의 능선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양평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너무 외진 곳은 무섭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도시는 바로 계획된 실버천국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는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르신들이 살기에 이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곳은 드뭅니다. 도시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보행자 중심의 설계가 되어 있어 무릎이 약한 분들도 산책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조경을 자랑하며 휠체어나 유모차도 아무런 걸림돌 없이 다닐 수 있을 만큼 배리어 프리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완벽하게 해소해줍니다. 도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국공립의료시설과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같은 대형 의료 인프라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죠. 또한 도시 전체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안과 안전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신도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만날 수 있는 곳. 세종시는 현대적인 노후를 꿈꾸는 분들에게 가장 세련된 정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혹은 은퇴 후에 꼭 이루고 싶은 거주 환경에 대한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는 무조건 병원이 가까워야 해 라거나 나는 매일 바다를 보고 싶어 같은 소소한 생각들 말이죠. 여러분의 그 소중한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에게 꼭 맞는 집이 어디인지 더 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발길을 옮겨볼 곳은 조금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바로 푸른 바다의 에너지가 가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일대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에는 조용한 시골을 찾지만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60대 분들에게는 바다와 대도시가 공존하는 부산만큼 매력적인 곳이 없습니다. 특히 해운대구 중동이나 좌동 지역은 노후 생활의 황금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운대 해변 열차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바닷바람에는 특유의 활력이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기분이 들죠. 그리고 조금만 걸어 나오면 백화점, 영화관,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즐비합니다. 바다 근처는 습하고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옛말입니다. 최근 조성된 주거단지들은 최첨단 제습 및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 특유의 따뜻한 기온 덕분에 겨울에도 큰 추위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대규모 시니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함께 취미를 즐기는 문화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이라고 하죠. 부산의 활기찬 시장통 사람들의 정과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바다 친구들, 그리고 잘 갖춰진 인프라는 여러분의 노후를 결코 외롭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도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도시 전체가 물과 산으로 부드럽게 감싸여 있습니다. ITX 청춘 열차를 타면 서울 용산까지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니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도 여행처럼 즐겁습니다. 춘천의 매력은 무엇보다 여유에 있습니다. 공지천 산책길을 걷다 보면 서울의 치열했던 삶은 어느새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춘천은 물가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교육과 의료 인프라는 강원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춘천의 옛 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재래시장과 세련된 카페 거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쓰는 삶보다 시간을 잘 쓰는 삶이 중요합니다. 춘천은 그 아까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채워줄 수 있는 도시입니다. 낚시를 좋아하신다면 호숫가에서,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사막산이나 오봉산에서 인생의 여백을 아름답게 색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5곳의 도시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6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무르익은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던 곳에서 버텼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흙냄새가 나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고추 모종을 심으며 행복을 느끼실 테고,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활력을 얻으실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답이 있죠. 이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생활로, 의무에서 취향으로 옮기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을 지도에서 찾아보시고 날씨 좋은 주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권합니다. 그곳의 공기를 깊게 마셔보고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그곳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문득 가슴이 뛰는 곳을 발견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려온 진짜 고향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찬란한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게 물들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곳이 당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해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를 선택하는 것은 지도 위에 점 하나를 찍는 일이지만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그 점을 중심으로 수많은 선을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 행복해질까요? 혹시 외롭지는 않을까요?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온 익숙함은 정말 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익숙해진 불편함이었을까요? 꽉 막힌 도로, 층간소음, 바쁘게 돌아가는 시계바늘. 우리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익숙한 불편함에서 벗어나 나를 설레게 하는 낯선 편안함을 만날 때입니다. 60대 이후의 이사가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닌 인생의 재구성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이사 가면 친구도 없고 적응하기 힘들다라고요. 하지만 요즘의 은퇴 도시는 예전과 다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시들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꿈을 꾸며 모여든 인생 이막의 동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마다 수변 공원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게 되고 문화센터의 목공 수업이나 그림 그리기 모임에서 새로운 우정을 쌓아갑니다. 젊은 시절의 친구가 과거를 공유하는 사이였다면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소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 맞이할 첫 번째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문을 열었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경적 소리가 아니라 산새 소리라면, 코끝을 스치는 공기가 매연이 아니라 짙은 숲의 향기라면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여러분의 표정일 것입니다. 거울 속에 내가 더 이상 지쳐있지 않고 무언가 기대하는 눈빛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사는 성공한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발목을 잡는 무언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사를 해보니 생각지 못했던 즐거움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고민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커다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도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면, 혹은 이 도시들의 풍경이 꿈속에서도 아른거린다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짐을 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큰 집, 화려한 가구,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들을 과감히 털어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마당의 크기를 키우고 가구의 개수를 줄이는 대신 산책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호기심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는 말은 이제 금기어입니다. 새로운 도시의 시장은 어떤 풍경인지, 그곳의 도서관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 동네 카페의 커피 맛은 어떤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호기심은 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명약입니다. 춘천의 호숫가를 걸으며 물의 결이 매일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고, 원주의 숲길에서 철마다 달라지는 야생화의 이름을 외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는 맛입니다. 세 번째는 느림을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빨리빨리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착할 그곳은 조금 느리게 흘러갈 것입니다. 버스가 조금 늦게 와도 마트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수다를 떨어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인생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필수적인 속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은퇴 부부는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과감히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대했죠.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심심해서 못 견디실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부부는 몰라보게 젊어졌습니다. 남편분은 매일 아침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고, 아내분은 평생 소원이었던 수채화를 배우며 매달 작은 전시회를 엽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오면 좁은 아파트 거실이 아니라 넓은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뛰어놉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표정이 이렇게 밝았던 적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이처럼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나를 위한 공간을 찾아 나설 용기를 낸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시설은 충분한지, 대중교통은 편리한지, 근처에 마트나 시장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제가 추천해드린 탑5 도시들은 바로 이런 인프라와 자연환경이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들입니다. 하지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보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 주말 가방 하나 달랑 메고 그 도시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호텔 예약이 부담스럽다면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며칠간 머물며 아침 공기를 마셔보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세요. 아, 여기서라면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60세는 결승점을 앞둔 지친 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달리고 싶은 속도로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을 즐기며 걷는 쿨다운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삶인가요? 아니면 해질녘 노후를 바라보며 배우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산책하는 삶인가요? 그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대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사라는 결심이 서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여러분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70세, 80세가 되어 그때 갈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주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설렘과 두려움조차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그곳에서 웃고 있을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 미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저물어가는 태양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찬란한 금빛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착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숨겨진 팁 하나를 더 공유해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나만의 아지트를 찾을 수 있는 도시인가 하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해집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그저 멍하니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비밀 장소가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강릉의 작은 북카페일 수도 있고 원주의 이름 모를 숲길 벤치일 수도 있으며 세종의 조용한 공원 한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는 이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은 여러분에게 기꺼이 그런 빈 공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진정한 집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충분히 아주 깊게 대화하시라는 점입니다. 노후의 거주지는 부부 두 사람 모두의 낙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바다를 좋아한다면 산과 바다가 공통으로 인접한 곳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대화의 과정 자체가 이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의 시작입니다. 서로의 꿈을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며 우리만의 천국을 설계해보세요.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그 파동이 커져서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다주는 큰 물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멋진 주인공으로 빛날 여러분을 기다리며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될 여러분의 수만 가지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부터 쓰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당신의 새로운 고향에서 당신의 새로운 삶이 꽃피우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글을 마치려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고의 도시는 지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아닐까요? 다만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때로 장소의 힘을 빌려야 할 뿐입니다. 부디 그 장소의 힘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라고 말이죠.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고 당신이 꿈꾸던 그 풍경 속으로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진정한 행복이 벌써부터 여러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긴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쉴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언제나 당신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서가 아닙니다. 이곳은 평지의 축복을 받은 도시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 언덕 하나 없이 시원하게 뻗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금강을 끼고 도는 수변 공원을 걷다 보면 복잡한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또한 세종은 젊은 활기와 실버 세대의 여유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손주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수준 높은 문화센터 강의를 들으며 제2의 전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세종수목원 같은 거대한 녹지 공간은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매일같이 대자연의 품에 안기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철칙도 이곳에선 걱정이 없습니다. 대학병원급 의료시설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며 의료 공백을 메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문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진정한 휴식은 편리함일까? 아니면 고요함일까?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후자라면 경기도 양평이라는 이름이 가슴에 깊이 박힐 것입니다. 양평은 단순히 서울 근교의 전원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60대 이후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은 분들의 성지입니다. 아침마다 용문산의 안개가 거실 창가로 스며들고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로 아침상을 차리는 일상, 그것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양평에서의 삶은 느림의 미학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남한강 줄기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가 보면 세상의 속도가 나를 앞질러 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에서 내려왔기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강가에 핀 이륙모를 들꽃, 계절마다 색을 갈아입는 나무들, 그리고 비로소 마주하게 된 진짜 나의 얼굴입니다. 이곳에는 은퇴 후 비슷한 고민을 안고 내려온 이들이 많아 마음 맞는 이웃과 차 한잔 나누며 인생의 후반전을 논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살을 결정하기 전 우리는 가슴속에 묻어둔 비움의 가치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30평, 40평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성공의 척도였던 시절은 이제 뒤로 해야 합니다. 물건에 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수십 년간 쌓아온 짐을 정리할 때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미련과 무거운 책임감을 덜어내는 의식입니다. 가벼워진 어깨로 새로운 도시에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침마다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는 동해안의 어느 마을인가요? 아니면 편리한 인프라 속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도심형 실버타운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변화의 기로에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만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모여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자면 최근 60대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곳 중 하나는 단연 강원도 속초와 강릉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여행지로만 여겨졌던 이곳들이 이제는 살고 싶은 도시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KTX의 개통은 심리적 거리를 단숨에 좁혀놓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살고 싶다는 막연한 로망이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속초의 아침은 설악산의 웅장한 기온과 동해의 맑은 햇살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항구에 나가 싱싱한 횟감을 고르고 해안 산책로를 따라 만보기를 채우는 삶, 서울의 미세먼지를 피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폐부를 정화하는 시간들, 이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늘리고 삶의 채도를 높이는 선택입니다. 특히 강릉은 커피와 문화의 도시답게 품격 있는 노후를 원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됩니다. 안목해변의 카페에 앉아 책 한 권을 읽으며 노후를 바라보는 시간은 지난 세월의 고단함, 을 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해안가 도시를 선택할 때는 생활의 리듬을 잘 살펴야 합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의 번잡함을 견딜 수 있는지, 바닷바람이 주는 습도와 염분에 내 몸과 집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었을 때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수평선이 주는 위로만큼은 그 어떤 단점도 덮어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마라는 감각을 매일 아침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남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온화한 인심이 기다리는 곳, 바로 전남 순천입니다.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별명답게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앞마당처럼 드나들며 사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60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걷기 좋은 길들이 잘 조성되어 있어 건강관리에 최적이며 전라도 특유의 풍성하고 맛깔스러운 먹거리는 노년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순천에서의 삶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담백하고 평온합니다. 마치 잘 익은 장마처럼 깊고 그윽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여유로운 말투와 정겨운 눈인사는 외지인으로 들어온 이들의 마음을 금세 녹여버립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이 소외감이라고 한다면 순천은 그 소외감을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로 감싸 안아지만 도시입니다. 도시를 고르는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곳은 지옥이고 소박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60세는 이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풍경 속에서 가장 나다워지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복잡한 서울 한복판의 고층 아파트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체질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서 흙을 만지며 사는 것이 천직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슴이 뛰는 방향이 정답입니다. 이사를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고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떠난다는 말을 이별과 연결짓지만 노년의 이사는 이별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내가 살던 세계를 넓히고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몰랐던 나의 취향을 발견하는 모험입니다. 60세, 누군가는 저물어가는 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완숙한 지혜로 세상을 즐길 준비가 된 나이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발휘하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수놓을 최고의 무대를 선택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지도를 펼쳐보세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곳의 병원 위치보다는 산책로의 나무 종류가 궁금해지고 집값보다는 근처 전통시장의 인심이 궁금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따스한 볕이 내리쬐길,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새로운 이웃들이 당신의 고독을 다정하게 깨워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짐을 풀기도 전에 동네 한 바퀴를 크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편의점은 어디 있는지, 비 올 때 전 부쳐 먹기 좋은 식당은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툭 터놓고 쉴 수 있는 벤치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지도를 하나씩 그려나가는 과정 자체가 노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넓고 당신이 살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도시들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도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60대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당신의 이삿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 그 용기 속에 이미 행복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부디 그 싹이 무럭무럭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되고 당신의 노후를 시원하게 식혀줄 그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고향에서 시작될 수천 가지의 웃음꽃을 미리 축하하며 이 긴 여정의 길잡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에 나는 행운을 받아들인다 라고 남겨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 하나를 가지고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주제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 똑같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12억 원이라는 거금을 모은 두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이 완벽하게 똑같은 평수, 그러니까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단 말이죠. 네, 들어간 돈도 12억 원으로 똑같고 집의 크기도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한 사람의 일상은 매일이 활력 넘치는 천국이 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의 삶은 완전한 고립무원의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극과 극으로 갈려버린 거네요. 네네. 보통 우리가 막 집을 산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부동산의 미래 가치,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얼마나 오를까, 이런 걸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투자 가치를 제일 먼저 보게 되죠. 근데 생애 마지막 이사, 즉 노년의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이 공식이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게 생애 주기에서 60대 이후의 주거 공간은 그 의미가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0대나 40대에게 집은 자선을 증식하는 수단이거나 뭐랄까 내 사회적 상추를 증명하는 하드웨어에 가깝거든요. 아, 하드웨어요? 내가 이 정도 성공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신축인지 평수가 넓은지 주차 대수가 넉넉한지가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은퇴 이후 특히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권력이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곳이라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어떤 동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12억을 들여서 새 아파트를 사고도 1년 만에 도망치듯 빠져나온 73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네, 김영수 씨. 이분은 왜 지옥이 된 건가요? 이 사례가 이제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다운사이징의 함정의 아주 교과서적인 모델이거든요. 이분은 원래 살던 45평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주 깨끗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가셨어요. 신도시 신축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완벽한 결정이죠. 관리비도 한 달에 2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단지 내 조경도 엄청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일상이 무너졌어요. 6개월 만에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바로 사회적 자본의 완전한 증발이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요? 그 단순히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 이상의 문제인가요? 훨씬 깊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30년 넘게 살던 터전을 떠나서 신도시로 뚝 떨어지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상대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외로우셨겠다. 게다가 물리적인 단절이 이 고립감을 확 가속화시켰거든요. 몸이 약간 으슬으슬해서 동네 병원이라도 한번 가려면 무조건 차를 몰고 15분을 나가야 했어요. 아이고, 차로 15분이면 걸어서는 절대 못 가는 거리네요. 그러면 왕복 2만 원이 그냥 깨지는 겁니다. 장을 보려고 해도 대형마트가 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매번 자식들에게 차 좀 태워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거죠. 근데 은퇴 후에는 시간도 많으시니까 동네 산책이라도 술술 하시면 되지 않나요? 거기에 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조성된 공원들은 이제 막 나무를 심은 터라 그늘을 만들어줄 수간이 엄청 빈약하거든요. 아, 나무들이 아직 애기들이구나. 맞아요. 여름엔 떼약볕이 그냥 쏟아져서 5분도 걷기 힘듭니다. 게다가 낮 시간에 단지 주변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건 온통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들 뿐이에요. 아, 내 또래는 없고 다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약간 소외감 같은 것도 느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문화센터는 차로 30분 가야 하고 서울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러 한번 나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죠. 세상에, 이건 집이 아니라 완전 고립된 섬이네요. 결국 집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버린 김영수 씨는 1년 만에 취 등록세를 포함해서 무려 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 집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7천만 원이나요. 와,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네요. 자, 그럼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이순자 씨의 12억 원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순자 씨는 원래 살던 30년 된 동네에서 고작 500m 떨어진 지은 지 20년이나 된 아주 낡은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니, 남들이 보기엔 그 큰 돈을 가지고 왜 굳이 낡은 집으로 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순자 씨의 일상은 완벽하게 굴러갔거든요. 낡은 하드웨어를 감수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존을 지탱해줄 최고급 소프트웨어를 지켜낸 겁니다. 포 아저씨, 내 머리 스타일을 잘 아는 단골 미용실 이모. 이렇게 30년간 쌓아온 사회적 자본이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네.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내 30년 병력과 체질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단골 내과가 있고요. 10분 거리에는 매일 조금씩 신선한 채소를 사면서 상인들과 안보를 묻는 전통시장이 있는 거죠. 와, 5분 10분 진짜 가깝네요. 구립복지관에서 요가를 하고 저렴하게 점심을 해결하는 이 모든 동선이 오직 도보로만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들으니까 딱 이런 비유가 떠오르는데요. 그 김영수 씨는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최고급 스마트폰을 샀는데 와이파이가 아예 안 터지는 무인도에 들어간 거고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렇죠. 반면에 이순자 씨는
비록 액정에 금도 가고 배터리도 좀 빨리 닳는 구형폰이긴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빵빵하게 깔린 카페, 가장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는 거네요. 결국 중요한 건 기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계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접속점의 문제군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노년의 주거지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과의 접속점이 되어야 합니다. 네네. 접속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이 접속이 끊기지 않는가? 노후 거주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 큰 축으로 수렴되거든요. 두 가지 축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독립적인 이동성과 정서적 교감의 장치입니다. 이동성과 정서적 교감.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좀 풀어주시죠. 이동성의 핵심은 철저하게 도보 10분 내외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보 10분이요? 예를 들어 병원과 약국을 한번 볼까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평균 병원 방문 횟수가 무려 38회에 달합니다. 한 달에 최소 3번 꼴이죠. 한 달에 3번이나요? 생각보다 병원 갈 일이 진짜 많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막 최고급 장비를 갖춘 대학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에 갑자기 통증이 오거나 혈압이 평소랑 좀 다를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슬리퍼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리에 동네 내과가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꼭 도보여야 하나요? 운전하면 되잖아요. 차로 10분 거리면 엄청 가까운 편이고 마트나 병원이나 차 타고 10분 정도면 금방 가는데요. 차로 10분이라는 거리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평소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평소에는 가깝죠. 근데 비가 막 쏟아지거나 겨울에 눈이 와서 길이 꽁꽁 얼어붙거나 혹은 내 몸의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져서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날이 오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차로 10분 거리는 닿을 수 없는 무한대의 거리로 돌변해버립니다. 노년기에 내 두 발로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반경이라는 건 단순히 거리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의 반경을 의미합니다. 이 걷는 반경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와, 걷는 반경이 곧 자유의 반경이다. 진짜 와닿는 말이네요. 그럼 두 번째 축인 정서적 교감의 장치는 어떤 건가요? 시장이나 공원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주말에 대형 마트나 창고형 할인 매장에 가서 일주일치 식량을 자동차 트렁크에 꽉꽉 채워오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네, 저도 매주 주말마다 마트 가서 엄청 쟁여오거든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 패턴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매일 갈 수 있는 작은 마트나 전통시장이 무조건 있어야 해요. 왜 굳이 매일 가야 하죠? 귀찮지 않나요? 냉장고에 쟁여두는 대신에 매일 필요한 식재료를 조금씩 사면서 상인들과 가격 흥정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나누는 거죠. 이 짧은 스몰 토크가 노년의 뇌에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고 고립감을 차단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물건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교류하는 게 진짜 목적이군요. 그럼 공원은요? 공원도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신도시공원의 뙤약볕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노년의 산책로에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죠?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라 무조건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수십 년 된 울창한 나무들이 두터운 그늘을 만들어주는 성숙한 숲이나 산책로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 김영수 시내동에처럼 묘목만 있는 곳 말고 진짜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요? 네. 19세기에 무려 72세라는 경이로운 나이까지 장수한 철학자 쇼펜하우어 아시죠? 그분의 장수 비결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요? 매일 오후 규칙적으로 2시간씩 숲을 걸었어요. 흙을 밟는 행위는 관절에 무리를 덜 줄 뿐만 아니라 울창한 나무도 뿜어내는 피톤치드랑 적절한 자외선 차단 효과가 결합돼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시켜줍니다. 잠도 잘 오게 만들어주는군요. 즉, 성숙한 공원은 노년의 불면증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천연 병원인 셈이죠. 걷기의 자유, 매일의 스몰 토크, 그리고 울창한 자연. 와, 이 조건들이 그냥 있으면 좋은 기계적인 리스트가 아니었네요. 우리 몸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정신을 지탱해주는 거의 생명유지 장치 같은 거였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로 돌아와서 이 까다로운 7가지 조건들이 다 도보 반경 안에 맞물려 돌아가는 지역들이 대한민국에 진짜로 존재하기는 합니까?
흥미롭게도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특정한 도시 모델들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탑 5를 준비했는데요. 오, 탑5 궁금합니다. 5위부터 바로 갈까요? 5위는 바로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자연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대병원이나 한림대병원 같은 훌륭한 의료 인프라가 있죠. 게다가 ITX나 경춘선으로 1시간 내에 서울 진입도 가능하고요. 아, 춘천 좋죠. 물가도 저렴하고 마음에 좀 여유로워지는 곳이잖아요. 그럼 4위는요? 4위는 부산 남구와 해운대구 일대입니다. 대도시 인프라를 다 누리면서도 겨울이 따뜻해서 어르신들 관절 건강에 아주 유리하거든요. 이기대 수변공원 같은 훌륭한 평지 산책로도 있고요. 네네, 바다도 보이고 백화점이나 병원도 최고 수준이죠. 그럼 대망의 3위는 어딥니까? 3위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저 태클 한번 강하게 걸고 갈게요. 세종시요? 아니, 거기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모여 사는 대한민국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젊은 도시 중 하나 아닙니까? 70대 은퇴자가 살기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이는 평균 연령에 가려진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세종시는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턱이 없는 무장의 도시, 즉 베리어 프리로 기획되었거든요. 턱이 없다고요? 아, 길거리에 단차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절이 약해지고 보행이 불편해지는 실버 세대에게 이 평지라는 환경은 그 어떤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보다 압도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아, 생각도 못했네요. 젊은 엄마들 유모차 끌기 좋게 만든 길이 역설적으로 어르신들 보행기나 휠체어에도 완벽한 환경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수목원이나 호수공원 같은 거대한 자연 인프라가 턱없는 길로 다 이어져 있고요. 최고 수준의 공공도서관까지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와, 무장의 도시. 진짜 설득력 있네요. 그럼 2위는 어디죠? 2위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들입니다. 성남 분당구나 고양 일산농구를 들 수 있겠네요. 보통 신도시라고 하면 아까 그 김영수 씨가 실패했던 그 고립된 환경 아니었나요? 1기 신도시들은 다릅니다. 이미 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완전히 성숙해졌거든요. 나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가를 만큼 울창해졌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 같은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도 중심을 딱 잡고 있죠. 아, 신생 신도시랑은 차원이 다르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슷한 연령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요? 네, 거리를 걷거나 공원에 나갔을 때 나와 비슷한 속도로 걷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은퇴자들을 수시로 마주치게 되거든요. 우린 뇌는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아, 남들이 운동하면 나도 운동하게 되는 그런 거요? 맞아요. 활기차게 걷고 교류하는 동년배들을 매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나의 신체 활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젊은 부부들 틈에서 묘한 소외감을 느끼는 대신에 서로의 삶의 속도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거대한 실버타운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럼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어딘가요? 보통 은퇴하면 공기 좋고 한적한 시골로 가는 게 국룰 아닌가요? 양평이나 가평 같은 곳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 환상적인 고정관념입니다. 1위는 가장 큰 반전인데요. 바로 서울입니다. 그중에서도 은평구 진관동 일대의 은평 뉴타운이나 강동구 고덕동 일대 같은 것이죠. 네, 서울이요. 아니, 복잡한 교통체증에 매연, 그 콘크리트 빌딩 숲을 벗어나는 게 은퇴자들의 첫 번째 목표 아닙니까? 왜 1위가 서울이죠? 완전한 전원생활. 그러니까 시골로의 이주는 낭만적이긴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생존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생존의 리스크요? 네, 70대 이후에는 언제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때 골든타임 내에 대형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자연 속의 그림 같은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 병원 응급실. 그건 진짜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네요. 은평과 강동 일대는 문을 열고 나가면 북한산 등산로나 한강 수변공원 같은 압도적인 대자연이 쫙 펼쳐지면서도요. 동시에 은평성모병원이나 강동경희대병원 같은 대형 3차 병원이 지척에 있습니다. 지하철망도 촘촘하고요. 아, 대자연의 위로도 받으면서 대도시의 생존 인프라까지 꽉 잡고 있는 거군요.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서는 비켜나 있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대도시 안전망은 그대로 누리는 아주 희귀하고 이상적인 교집합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도 필요하지만 내 목숨을 살려줄 도시 인프라를 완전히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물론 뭐 개인 취향에 따라 바다가 보이는 속초나 생태정원이 있는 순천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의료와 이동성이라는 생존 인프라를 담보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 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하나 해봐야 합니다. 어떤 고민이죠? 이렇게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천국 같은 동네를 찾아내서 이사만 딱 하면 저절로 노후가 행복해질까요? 조건이 다 맞으면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은퇴 후의 이사는 단순히 짐을 싸서 주소지를 바꾸는 그런 부동산 거래가 아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나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다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으로 진입하는 인생의 재구성 과정입니다. 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세계관의 진입이다. 그럼 물리적인 장소 말고 심리적인 준비도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마음의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합니다. 세 가지 마인드셋이 꼭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나를 증명하던 껍데기를 털어내는 겁니다. 껍데기를 털어낸다. 짐을 버리라는 건가요? 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거실을 꽉 채웠던 육중한 가죽 소파, 거대한 장식장, 그리고 내 나침반 효과를 했던 사회적 직함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물리적인 공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크기를 줄이는 진짜 다운사이징이 필요하죠. 자아를 다운사이징한다. 이거 진짜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네요. 짐이 가벼워야 마음도 홀가분하게 날아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 동네에 가면 두 번째로는 뭘 해야 하죠? 낯선 편안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익숙해진 불편함이요? 우리는 꽉 막힌 출근길 도로, 코를 찌르는 매연, 밤낮 없는 층간소음 속에서 그것이 불편한 줄도 모른 채 평생을 버티며 살아왔잖아요. 아, 맞아요. 서울 살면 그냥 원래 다 그런 줄 알고 살죠. 새로운 도시에 정착한다는 건 늦게 오는 마을버스를 기다리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앞사람의 느릿느릿한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여유롭게 뒤따라가는 느림의 속도에 적응하는 일입니다. 이 낯선 편안함을 결핍이나 지루함이 아니라 여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거든요. 평생 진짜 빨리빨리만 외치면 살아온 한국인들에겐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속도를 줄이는 훈련이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마인드셋은 뭡니까? 건강한 호기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보통 아유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배워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기 쉽거든요. 맞아요. 귀찮아하시죠, 보통. 근데 이 닫힌 문을 여는 순간 우리 뇌의 신경가소성이 활성화되면서 인지적 노화를 확 막아냅니다. 동네 시장 상인들이 파는 처음 보는 나물 이름에 호기심을 가져보고 산책로 옆에 핀 야생화를 관찰하고 도서관에 꽂힌 새로운 책들에 손을 뻗어보는 거죠. 아, 거창한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일상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군요. 네, 이것이야말로 낯선 동네를 내 삶의 무대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영약입니다. 짐을 비우고 느림을 견디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 와,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비로소 그 동네가 진짜 내 동네가 되는 거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쫙 듣다 보니까 진짜 당장 이삿짐 센터를 부를 게 아니라 먼저 그 동네를 온몸으로 겪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주 현명하신 접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덜컥 계약부터 하지 말고 날씨 좋은 주말을 골라서 추천 도시들을 가볍게 여행해보라고 권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요. 네네, 일단 살아봐야 아닐까요? 직접 그 동네 공기를 들이마셔보고 공원 벤치에 딱 앉아서 지나가는 동년배들 표정이 밝은지 한번 관찰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떤 거죠? 동네 구석구석을 걸으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지트를 찾는 겁니다. 아지트요? 은퇴하면 보통 부부가 계속 같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필요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 사소한 걸로 무조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 작은 독립서점이나 조용한 카페처럼 온전히 나 혼자 책을 읽거나 멍 때릴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동네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오늘 진짜 전문가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집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 조립되는 기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그 30대나 40대 시절에 우리가 막 죽어라 돌을 모아서 집을 샀던 건 치열한 외부의 경쟁이나 위험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꽁꽁 숨기고 보호하기 위한 되게 단단하고 높은 성벽을 쌓는 일이었잖아요. 어떻게든 크고 튼튼한 성을 갖고 싶었으니까요. 그렇죠. 방어막이었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육중한 성벽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한다는 걸 오늘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주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집이라는 건 그 성벽의 돌들을 스스로 하나씩 허물어서 세상 사람들과 동네의 자연을 향해 나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성벽을 허물어 다리를 만든다. 와, 우리가 오늘 나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이동, 그리고 자아의 다운사이징이라는 개념을 진짜 완벽하게 꿰뚫는 통찰이시네요. 아까 그 김영소 씨와 이순자 씨의 25평 아파트도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공간이었지만요. 김영소 씨의 집은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차가운 성벽이었고, 이순자 씨의 집은 세상과 수많은 끈으로 이어진 다리였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한 사람의 노후를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놓은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던 그 견고한 문이 혹시 지금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집은 지금 성벽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는 다리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는 스마트폰 이어폰을 딱 빼시고 여러분의 동네를 한번 천천히 산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소프트웨어들은 과연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만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고민의 끝에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 진짜 지도가 그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